그날 사막에서 한 대의 차가 멈췄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 엔진은 숨을 쉬지 못했고 모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하 32도 한 번의 시동, 섭씨 50도 거침없는 주행, 480발의 총알을 맞고도 안전했던 그 차, 이 차의 이름은 K151 현마. 한국형 험비라 불리는 이 차량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한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때 기아자동차 연구진들은 하나의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군인을 지킬 우리만의 차량.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산은 끊겼고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꿈은 서랍 속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군은 낡은 네토나를 타야 했습니다. 1997년부터 굴러다니던 그 차는 방탄도 되지 않았고 좁았으며 고장도 잦았습니다. 최전방 장병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차로는 안 됩니다. 그제야 2012년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잊혔던 꿈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험난했습니다. 영하 32도에서 한 번에 시동이 걸려야 하고 60도 급경사를 올라갈 수 있어야 하며 1m 깊이의 물을 건너야 합니다. 무엇보다 AK-74 소총의 가장 강력한 탄환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미국 험비 가격의 절반에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2014년 1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그리고 중동 사막에서. 그런데 첫 시험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중동의 모래가 한국의 모래와 달랐던 겁니다. 입자가 너무 곱고 고와서 엔진 흡기 시스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끝이었습니다. 수출의 꿈은 물론이고 한국 방산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순간,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차량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모래 한 알 한 알의 크기를 측정하고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온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엔진 흡기 정화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사막 전용 필터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포털엑슬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독립 현가장치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했습니다. 기아, 모하비의 민수 부품을 활용했지만 군용차로서 필요한 모든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1년 후 2015년 1월 다시 같은 시험장입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영하 32도 시동은 한 번에 걸렸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 엔진은 거침없이 돌았습니다. AK-74 소총의 가장 강력한 탄환 480발을 연속으로 맞았지만 차량 내부는 안전했습니다. 수류탄이 터졌지만 탑승자는 무사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도 시속 48km로 48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도 갈 수 없는 60도 급경사를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성인 허벅지 깊이 1m의 물웅덩이를 문제없이 건넜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35km, 미국 험비의 시속 113km를 넘어섰습니다. 엔진 출력 255마력, 험비보다 강력했습니다. 평가단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기준을 넘었습니다. 세계 전술 차량 중에서도 수준급입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 야지 극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 K151은 정식으로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미국 험비의 절반, 험비가 대당 2억 5천만 원일 때 K151은 기본형 7천만 원, 방탄형도 1억 4천만 원, 게다가 다양한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4인승 지휘차,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포병관측차, 정비차까지 한 플랫폼으로 모든 임무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한 가지 사건이 K151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시연 행사에서 운전 실수로 전신주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전면부는 반파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승자 8명 중 단 1명만 찰과상을 입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K151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주문했습니다. IS와 싸우는 마라위 전투에서 한국의 FA-52 활약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 K151도 선택했습니다. 말리가 주문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주문했습니다. 칠레 해병대가 2022년 12월 도입해 배치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전력 증강의 사활을 건 폴란드가 K전차 K구자주포 FA-50 전투기에 이어 K151을 선택한 겁니다. 계약 규모 4천억 원 400대, 그것도 미국 험비와의 직접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발표, KLTV를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지지는 기술 이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폴란드군은 이 차량에 레고한 플롱드라, 푸어트카 같은 애칭까지 붙여줬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바르샤바 열병식, 폴란드는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K2 전차, K구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K151 폴란드 장병들은 환호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를 지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통해 3,000대 이상의 현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 투입된 K151은
유럽 각국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군 험비의 절반 가격으로 2배 성능을 낸다. 2020년 9월 25일 대한민국 제72주년 국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K151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12.7mm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K153 기갑 수색차가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우리 장병들을 지키는 것도 바로 우리 기술이라는 것을. 2022년 6월 10일 K151은 현마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현마 밝게 빛나는 말,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말. 그 이름처럼 K151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입니다. 한때 K9 자주포 사업에서 탈락의 쓴맛을 봤던 한국이 이제 영국의 1조 4천억 원 규모 군용 차량 입찰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영국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구형 차량들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군용차 교체 사업을 공고하고 입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2개 차종 차량 1,400대 규모 1조 4천억 원. 기아는 2025년 9월 영국 방위산업전 DSI 2025에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KLTV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우엔들 기반 현지 조립 생산 기술까지 전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영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랜드로버 디펜더 기반 차량은 1998년 도입되어 낡고 잔고장이 잦습니다. 무엇보다 방탄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K151은 폴란드에서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 투입돼 기갑 기동 방탄 운영 효율까지 유럽 각국에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독일 벤츠 지박에는 방탄 능력을 추가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연간 양산량이 제한적입니다. 유럽산 비방탄 차량도 대당 10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K151은 다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미 한국군에 수년간 대량 생산 중입니다. 연간 20만 대 이상의 생산 인프라, 16개 파생 모델, 우엔들 버전까지 즉각 공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마 차량이 모하비를 기반으로 개발되면서 우엔들 버전이 이미 존재합니다. 타스만 픽업 트럭도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해 우엔들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업체들이 우엔들 차량을 따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국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 신속한 양산 능력과 이미 검증된 글로벌 공급망이 한국 기업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폴란드와 현마 차량 공급 계약을 맺고 1년도 안 되어 현지 조립이 가능하도록 기술과 생산 설비를 빠르게 지원한 것도 영국 정부가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영국 입찰 사업이 성사돼 실전 투입될 경우 유럽 내 대형 수주 확대와 함께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군용 차량 시장 90조 원 규모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K151은 이제 군용을 넘어섭니다. 2025년 12월 24일 산림청이 K151과 동일한 차체를 기반으로 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64대를 출고했습니다. 기존 산불진화 차량 대비 2배 이상인 2,000리터 규모의 물탱크를 탑재했습니다.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 탑승자를 위한 응급처치 장비까지. 산불진화 능력은 물론 진화대원의 안전성도 향상됐습니다. 산림청장의 말,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해 유지관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인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의성발 경북 산불에 처음으로 투입된 K151 기반 산불진화차는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소방청에서도 K151의 소방차 사양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붉은색 특수 소방차가 포착됐습니다. 낮고 각진 차체에 거대한 타이어, 흡사 군용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이 차량은 복잡한 도심과 험준한 지형에서 소방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진입이 어려운 구역, 골목이 좁고 복잡한 도심, 주택 밀집 지역, 험준한 산림 지역, 기존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 K151 기반 소방차는 빛을 발합니다. 2025년 현재 K151의 누적 수출액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폴란드 10여 개국에서 K151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2030년까지 분대 단위로 K151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9,000대가 한반도를 누빌 것입니다. GOP 최전방에서 산악지대에서 어디서든 장병들을 지킬 것입니다. 에어컨이 달리고 내비게이션이 달리고 후방 카메라가 달린 이 차량 안에서 우리 군인들은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K151은 단순한 군용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태도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환경이 달라도 적응하고 진화하는 유연함,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IMF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까지 K151의 여정은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사막에서 실패했을 때 엔지니어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집념이 오늘의 K151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K151은 달립니다. 사막에서 설원에서 정글에서 산악에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묵묵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기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된다는 것을. K연비 현마 K151, 이 이름 하나가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